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대치동 진우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등급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런저런 말이 많은 수학 해설지 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구는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바로 해설지를 보라고 하고, 누구는 2박 3일을 머리 싸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해설지를 보지 말라고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학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논란에 대해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답안지 봐도 되나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고민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수학 문제를 풀려고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는데 풀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워낙 빠른 세상에 살아서일까요? 스마트폰을 클릭하는 즉시 정보를 제공해주는 환경 때문일까요?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풀다가 풀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채 1분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해설지를 펼쳐봅니다. 해설지에는 정답으로 가는 길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풀이 방법과 정답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많은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집과 해설지를 책상 위에 같이 놓고 공부를 합니다.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바로 해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해설지를 확인하고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해설을 눈으로만 봤는데 마치 이해가 된 것 같이 막힘없이 훑어봤기 때문에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도 해설지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됐다고 느낀 문제를 다시 손으로 풀어보면 또다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설지만 보고 넘어간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마주해도 다음에 또 틀리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해설지에서 설명하는 풀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해서 틀린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이리저리 고민하고 궁리해 본 후에 적절한 접근 방법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런 다음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설지를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최고의 성과를 얻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학생의 현재 수준이 개념을 익히는 단계이거나 센 수학 B단계 수준의 유형 문제풀이 단계라면 모르는 문제를 놓고 너무 오래 고민하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형 문제를 푸는 목적은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붙잡고 몇 시간을 고민한다고 수학적 사고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유형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한 2분 정도만 고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능 기출문제나 심화 수준의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아주 오랜 시간 고민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잘 떠올리느냐가 최상위권이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수학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궁리하는 해결책 찾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개념을 혼합해 놓거나 문제에서 식을 제시하지 않고 숨겨놓는 고난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막히면 어느 정도 고민한 후에 해설지를 참고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때에도 해설지를 한 번에 다 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우선 이리저리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적절한 접근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때 해설지를 펼치세요. 해당하는 문제 해설을 일단 손이나 포스트잇 같은 걸로 가린 후에 해설의 맨 윗줄만 먼저 봅니다. 맨 윗줄만 봤을 때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면 두 번째 줄까지만 봅니다. 마치 복권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데 번호를 하나씩 야금야금 보듯이 해설도 그런 식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해설의 맨 윗줄만 보고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나머지 해설을 보지 않고 다시 혼자 풀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정답을 도출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정답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첫 단추가 없었을 뿐 그 이후 과정은 술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설 맨 위에 한두 줄을 봐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순차적으로 야금야금 늘려가며 해설을 보세요.
그러다가 남은 과정은 혼자서 풀 수 있겠다 싶으면 해설 보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설을 참고해야 진짜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 개념을 설명해 준 후에 학생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게끔 합니다. 소규모로 수업할 때는 정답을 맞히면 어떻게 맞췄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시키죠. 풀이 과정이 올바르면 바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풀이 과정을 교정해 줍니다.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아예 손도 못 대거나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문제 해설을 앞부분만 조금 해준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혼자 풀어볼 수 있겠어? 문제를 풀기 위한 1차적인 접근 방법을 알려준 셈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학생이 직접 문제풀이 시도가 가능하죠. 학생이 막히면 선생이 조금씩 힌트를 주는 방식으로 지도하면 처음엔 손도 못 댔던 문제를 결국엔 학생이 스스로 풀 수 있게 됩니다. 과외도 인터넷 강의도 문제풀이 강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야 학생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과외는 워낙 선생님들의 실력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간단한 프로필만 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실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맛보기 강의를 들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범 과외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과외는 보통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좋은 과외 선생님을 구하려고 한다면 문제풀이를 할 때는 혼자서만 신나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옆에서 힌트를 주면서 가르치는 스타일이어야 학생의 성적 향상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맛보기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선생님을 고르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먼저 풀어본 후에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문제풀이를 혼자 해보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치 박탈당하는 것과 같거든요. 문제풀이 수업도 해설지 확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풀이를 한 번에 쭉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 해설 초반을 좀 듣다가 어떻게 풀면 될지 눈치를 채게 되면 그 즉시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그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해요. 그러다 막히면 다시 강의를 재생하고 직접 풀어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완전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풀었는지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답만 맞으면 그냥 그 문제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의 풀이를 마친 후에는 복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복기란 바둑에서 한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해서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면서 아, 이때는 이런 이유로 여기에 돌을 놓았구나 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바둑을 돌아보는 것이죠. 수학 문제도 이런 복기의 과정을 통해 수학 실력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문제풀이를 복기하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맞힌 문제를 대상으로 내가 풀었던 방법과 해설지의 풀이 방법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어요. 더 좋은 풀이 방법이 있었는지, 내가 접근한 방식이 올바른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풀이 과정은 틀렸는데 정답만 맞힌 것을 잡아내기도 해요. 특히 자기가 자신 있게 풀어서 정답을 맞힌 후 복기 과정을 거치면 아주 오랜 시간 기억에 남아요. 마치 뇌에 새기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희미해질 수 있는 기억을 복기 과정을 통해 오래도록 붙잡아두는 것이죠. 오늘 맞힌 문제를 내가 1년, 2년 후에 똑같이 맞힌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맞힌 문제를 복기 과정을 통해 한 번 더 머릿속에 새긴다면 그 실력과 느낌은 오래도록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새긴다는 것은 문제 유형을 암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 접근 방법을, 수학적 사고 능력을, 수학 도구 활용법을 익히자는 말입니다. 오늘의 요약! 해설지는 센 수학 B단계 수준의 유형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2분 정도 고민 후 바로 참고하자. 수능이나 모의고사 4점 기출은 오래 고민하는 것이 좋다. 단 해설지를 참고할 때는 해설지를 한 번에 다 봐서는 안 된다. 손이나 포스트잇으로 가려놓고
한 줄씩 야금야금 보자. 남은 과정은 혼자서 풀 수 있겠다 싶으면 해설 보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자. 문제풀이 강의를 들을 때는 제발 문제를 미리 풀어보자. 마친 문제도 복기하면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다 였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